부안군 줄포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3만 5천 마리가 폐사했고 동진명의 한 정미소에서도 불이 나 창고 일부와 창고에 있던 벼 등이 탔습니다. 김제시 백구면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불을 끄려던 50대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농작업을 도맡아주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늘면서 휴경 면적이 줄고 인건비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마무리된 정읍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갖가지 제안이 잇따랐습니다.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8일 새벽부터 부안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아침 6시 10분쯤 부안군 줄포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사육장 4동 가운데 한 동이 모두 타 닭 3만 5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앞선 새벽 5시쯤 부안군 동진면의 한 정미소에서도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일부와 창고에 있던 벼 등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3시 반쯤 김제시 백구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불을 끄려던 50대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가 없다면 농촌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전북방송이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을 막는 정책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의 한 밭에서 복분자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이들은 모두 농번기에 입국해 8개월가량 일하다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슬라이 씨는 올해로 3년째 같은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엔롤 하니까 일이 쉬워졌어요. 농가는 함께 일해왔던 근로자를 쓰니 믿고 맡길 수 있고 전보다 작업 속도도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농가주들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을 막 열심히 해줘. 1년차 들어온 애들을 3년차 애들이 가르쳐줘. 여러 방면에서 좋아요. 우리의 돈을 벌어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계절 근로자가 농작업을 도맡으면서 고창군 휴경 면적 비율도 5년 전보다 33%가량 줄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천정부지로 오르던 인건비는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침체한 농촌에서 생활하며 먹고 마시고 소비합니다. 지자체는 계절 근로자와 농가의 동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올해부터 계절 근로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희년 의료공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고창군에는 건강검진도 시켜주지, 비 오는 날은 모아가지고 고창에 관광도 구경을 시켜주지, 또 종종 삼겹살 파티도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좋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캄보디아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도 고창군에 두고 싶다. 농촌 사회 일원이 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가 며칠 전 마무리됐죠. 두 번째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갖가지 제안이 잇따랐는데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수학 정석을 저술한 저자는 정읍시 태인면 출신인 홍성대 선생이며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태인면 소재지에는 수학 정석길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는 태인면의 주요 명소 중 하나인 명봉도서관과 연결되며
명봉도서관은 정읍 최초의 도서관이자 도내 유일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서 1980년에 개관한 이후 약 45년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풍부한 자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봉도서관은 홍성대 선생 및 그의 동생이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건비나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정원 유지 보수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대 선생과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는 수학 정석 길은 수학과 관련이 없는 보통 시골길과 같은 분위기여서 거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명봉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288개 미술관 중 110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과천 본관을 비롯해 덕수궁관, 서울관, 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2026년 대전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호남권은 여전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없습니다. 정읍은 조선 말기의 대표 초상화가 석지 채용신과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한 전수천 설치 작가, 한국 단색과의 대표 작가 윤영로 화백 등 대한민국 미술사의 백을 이어온 문화예술의 부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읍은 전북과 전남, 광주를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중심지이며 KTX, SRT 및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망이 발달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아직 호남권에는 확정되거나 예정된 지역이 없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장을 펼쳐 반드시 정읍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봉진강 정읍천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 정비 사업 실시 용역을 추진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사무질 향상과 여가 문화 발전을 위한 진수공간 확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읍시의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축제는 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큼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읍시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제안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가 참전 유공자 등 국가 유공자에 지급하는 호국 보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읍시는 자체 예산에 도비를 더해 참전 유공자는 월 12만 원에서 14만 원, 이 밖에 국가보훈 대상자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급합니다. 이번 인상은 관련 개정 조례안이 정읍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6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복숭아를 출하하는 지역 중 하나인 남원시에 복사꽃이 활짝 폈습니다. 남원시는 금지면과 수지면 일대 복숭아 시설 농가에서 꽃이 만개했다며 풍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에는 300여 농가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많이 추웠는데 이렇게 와서 복사꽃을 보니 곧 봄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친구들하고 다시 한번 와서 방문하고 싶습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가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입니다. 봄 기운이 찾아들고 있지만 북한강에서는 아직도 위험천만한 얼음 낚시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북한강 상류 얼어있는 강 위에 낚시객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낚싯대를 들고 빙어 잡기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낚시객들은 빙판 위에 텐트까지 쳤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15cm는 넘는 것 같은데요? 20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깨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는 소리와 녹는 소리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해빙기가 녹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완연한 봄 날씨가 예고되면서 자칫 방심하다간 물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꽁꽁 얼어붙은 듯한 북한강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이 녹기 시작하면서 걸을 때마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특히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얼음 두께가 얇아진 데다 겉으로 봐서는 얼음이 얇은지 두꺼운지 알 수가 없어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순환사고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입니다. 이 중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는 절대 얼음 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시고 무리하게 얼음 위로 올라가려다 패닉에 빠지기 쉬우므로 침착하게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 유지에 신경 쓰면서 얼음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또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직접 뛰어들지 말고 주변 막대기나 옷을 활용해 구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혁신 지도력과 민생 문제 해결, 주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특장차 원스톱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공모 선정,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시설 설치와 같은 성과가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아도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읍 고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수부는 불편함이 덜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즉시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대한체육회 총회에서 28일 결정할 개최지 선정 결과에 따라 전북도지사 등 차기 지성구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특히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지 선정 결과와 5월 초 예상되는 조기 대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내년 전북 지선판을 흔들 대형 변수로 꼽고 있다는데요. 김관영 도지사가 쏘아올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문제를 두고는 성공 여부를 떠나 지선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월 초 예상되는 조기 대선은 현 전북 정치 지형을 일시에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전북 지선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차기 지방선거는 현 지도부가 아닌 새로운 지도부가 주도하고 대선 결과와 과정에 따라 주류와 비주류 교체 작업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는 4, 5월 정도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일단 서 교육감이 대법원 파기환송 등에 따라 차기 교육감에 나서면 현직 프리미엄 등을 들어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관측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신품종을 보급하고 전문 교육을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1,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인 고창군은 26일 농가와 유통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쌀 생산 확대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